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삼성이 진짜 TSMC 3나노의 엑시노스 제작을 타진했을까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외신에서 유명 팁스터인 주칸 로스랩의 업로드를 근거로 TSMC가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칩 제조 입찰을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TSMC가 자신의 3나노에서 엑시노스 제작을 거부한 이유도 밝혔는데요. 바로 파운드리 경쟁자 삼성에게 자신의 제작 노하우가 흘러가는 리스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마치 인텔이 제작 역량이 딸려서 자신의 최신 CPU인 에로레이크, 루나레이크 등을 TSMC에 맡긴 것처럼 삼성도 인텔과 같이 파운드리 역량의 미비점을 메우기 위해서 TSMC 활용을 추진했지만 TSMC가 거절했다는 게 요지입니다. 사실 이런 소식은 뉴스가 아니라 루머의 영역이죠. 삼성이 자신의 엑시노스 2500을 TSMC 3나노에 맡긴다는 얘기의 진원지는 바로 유명 팁스터, 앞서 말씀드렸던 주칸 로스레브와 퀄컴 엔지니어 출신의 사미르 카자카입니다. 주칸 로스레브와 사미르 카자카가 TSMC 엑시노스 생산 가능성이 사실일 것이라고 업로드했고, 이걸 트렌드 포스가 인용 보도한 게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주칸 로스레브가 리바이벌 하면서 TSMC가 삼성의 3나노 칩 제작 요청을 거부했다고 업로드한 것입니다. 사실 삼성이 TSMC 3나노에 노크를 했다는 것, 그리고 TSMC가 삼성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것 자체가 다 확인되지 않는 것들이죠. 다만 이런 루머를 곰곰이 따져봄으로써 반도체 시장의 환경 변화, 그리고 칩 시장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따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TSMC가 자신의 제조 역량을 삼성에게 유출할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엑시노스 제작을 거부했다는 얘기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삼성 파운드리의 영업이 잘 안 되는 이유를 말할 때 흔히 삼성이 프로세서를 설계하는 팹리스이기 때문에 이 경쟁 팹리스들로서는 경쟁사에게 자신의 프로세서 칩 설계도를 넘겨서 제작을 맡기길 꺼려한다는 점을 이유로 흔히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애플도 처음에는 자신의 AP를 삼성 파운드리에 맡겼다가 삼성의 엑시노스를 내놓자 부담을 느껴서 자신의 AP 제작을 TSMC에 맡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사례도 많죠. 이 애플의 AP는 삼성 엑시노스와 운영 체계가 다릅니다. iOS고 삼성은 안드로이드죠. 이 안드로이드 진영의 퀄컴 같은 경우는 삼성 엑시노스와 운영 체제가 같지만 삼성 파운드리에 적극적으로 칩을 맡기려고 합니다. 최근 이게 안 되고 있는데요. 삼성 파운드리의 실력 부족이지 퀄컴의 칩 설계 기술 유출 우려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퀄컴은 삼성 파운드리가 되기만 하면 삼성의 칩을 맡기고 싶어 하는 게 퀄컴입니다. 그렇다고 퀄컴이 칩 설계 기술 유출을 우려한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런 논리가 통하려면 인텔이 통하게 된다면 사실 인텔이 가장 굴욕적인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TSMC가 인텔의 CPU를 만들어 주는 것은 인텔 파운드리가 경쟁력이 없다고 보고 인텔에는 자신의 파운드리 라인을 공개해도 된다고 TSMC가 판단했다는 얘기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물론 장중모는 인텔은 TSMC 경쟁자가 아니라면 인텔을 폄하한 적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신경전의 영역일 뿐 미국 정부의 비호를 등에 업고 있는 인텔을 삼성 파운드리 경쟁력보다 폄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삼성으로 제작 기술과 노하우가 유출될 위험성 때문에 엑시노스 제작을 TSMC가 거부했다는 식의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입니다. 더구나 칩 제작의 난이도나 공정의 복잡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지니어 몇 명을 빼온다고 금세 파운드리 수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맥락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TSMC 입장에선 엑시노스 2500이 매력적이지 않은 것은 이 칩을 잠시 제작한다고 해도 금세 그 물량은 삼성 파운드리에 다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실익이 낮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TSMC 3나노는 지금 문정성시인 상태죠. 이번에 나온 지난 2024년 4분기 실적 3나노가 TSMC 전체 칩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나노 34%에 이어서 26%로 당당 2위였습니다. 이 5나노와 3나노를 합치면 무려 60%를 찍었는데요.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엑시노스를 추가로 유치하게 되면 아마 제작 라인도 미세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령 5나노를 줄이고 3나노 라인을 늘리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TSMC 고객 중에 폐해가 생기는 곳이 나올 여지도 있습니다. TSMC 입장에서는 삼성 칩과 거래를 튼다고 해도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염두에 둘 때 삼성 엑시노스 물량은 가도기적으로 이례적으로 추례한 물량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반려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것도 진짜 삼성이 TSMC의 칩 제작을 요청했다는 것을 가정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삼성이 TSMC의 엑시노스 제작을 타진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 입장에서 봐도 TSMC의 엑시노스를 맡길 경우 얻게 되는 실익은 실익보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더 크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요. 만약 엑시노스 2500이 TSMC 3나노 2세대 노드인 N3E에서 양산됐다고 가정하더라도 삼성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란 기껏해야 엑시노스 2500의 S25 갤럭시 S25 일부 모델의 엑시노스가 탑재된다는 것 정도일 것입니다. 특히 그 삼성의 스마트폰 S25에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이 전량 탑재되게 되는데요. 이번 AP에는 퀄컴의 자체 CPU 커스텀 코어인 오라이온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가가 더 비싼데요. 삼성으로서는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엑시노스 탑재가 필요한 상황인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엑시노스가 TSMC에 만들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비용 인하 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TSMC의 3나노 단가는 삼성 대비 40%가량 더 비싸죠. 삼성으로서는 갤럭시 제작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엑시노스를 탑재했다는 가정 자체가 칩을 TSMC에서 만들 경우에는 성립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삼성 입장에서 보면 만약 TSMC의 엑시노스 칩 제작 타진을 진짜로 했다면 엑시노스 S25의 일부 모델 탑재를 겨냥했다기보다는 개인적으로 HBM 경쟁에서 하이닉스에 완전히 밀린 삼성이 TSMC의 당근책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엑시노스를 TSMC에 맡기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 HBM4부터는 하이닉스와 TSMC 간 밀착이 더 강화되는데요. 아시다시피 HBM4는 엔비디아 GPU로 블랙엘 다음 GPU 버전인 루빈에 탑재될 HBM입니다. 이 HBM4의 밑단에 있는 베이스 다이는 GPU 연산 일부를 맡게 되는 것이죠. 5나노에서 만들어지는 베이스 다이는 하이닉스가 직접 제조할 수 없기 때문에 TSMC가 하이닉스 HBM의 베이스 다이는 TSMC가 직접 만들게 됩니다. TSMC가 메모리 시장에도 한 달에 걸친 것이죠. 삼성의 경우는 자체 파운드리가 있어서 베이스 다이를 직접 만들 수는 있지만 엔비디아가 베이스 다이를 TSMC에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 삼성은 HBM 분야에서도 TSMC와 협력을 공언한 상태입니다. 메모리 일부인 베이스 다이를 TSMC에서 맡길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삼성이 그렇다는 얘기죠. 이 삼성의 경우는 엔비디아 컬 테스트 통과가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선당 공정이 가능한 파운드리가 없는 메모리 업체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같은 엔비디아와 같은 미국 업체로서 메모리 기술력이 최근에 급격히 개선되고 있는 마이크론이 TSMC와 강고한 파트너십을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이런 불리한 경쟁 구도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항상 삼성이 파운드리에서 성공하려면 메모리 경쟁력의 확실한 우위가 있어야 된다고 한 것인데 지금 메모리 헤게모니에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삼성의 사업 시너지도 급격히 와해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어찌됐든 삼성 입장에서 보면 파운드리를 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TSMC만 최선단 노드가 가능한 상황에서 삼성 파운드리의 전략적 필요성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엑시노스를 삼성이 직접 제조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3나노 수율을 올리는 것은 게이트 올 어라운드 두 번째 노드인 2나노의 레퍼런스를 강화하는 지렛대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 TSMC는 2나노에서도 수율이 60%까지 도달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만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AI 모멘텀은 여전히 좋은 상태죠. 4분기 실적에서도 그대로 확인됐습니다. 이 TSMC의 2나노는 웨이퍼 장당 가격이 3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인데요. 이 팹리스로서는 TSMC 2나노 활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죠. 삼성이 엑시노스를 통해서 성공 경험을 더 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삼성으로서는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퀄컴 AP를 도입하는 데 따른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엑시노스가 실패하면 비용 부담이 커지는 삼성으로서는 결국 대만의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도입을 싫든 좋든 검토해야 하는 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엑시노스 실패가 파운드리 실패로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삼성은 급격히 기술 이니셔티브를 잃어가고 있는 메모리에 극히 더 의존적인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삼성이 과거보다 더 태행적인 사업 포트폴리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환경과 구조에 대해서 민감하게 인식하게 되면 엑시노스의 부활이 삼성 입장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인식하게 됩니다. 일단 엑시노스 2500이 늦더라도 삼성 파운드리를 통해서 양산된다면
삼성 3나노 2세대 노드의 수율도 점진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는 다른 팹리스 고객이 삼성 3나노와 2나노의 물량을 타진하는 계기로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잘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